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조정돼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감소하면서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 확진자가 10만 명 중반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가 가능한 감염자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또 감염병 등급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격리도 해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유행이 굉장히 느리게 호전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확진 추이를 봤을 때 조금은 이른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은 일단 현행 방침대로 유지가 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에는 2주 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2주 후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과 마스크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예.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마스크만큼 그 효율적인 그 방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이 실외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좀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좀 구분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신중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4주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1급 감염병은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그것도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변화했고 실제로 이제 음압이 아닌 곳에서도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해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2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나면은 이 관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들이 다 변경이 돼야 되고 예. 그 지침이 변경이 되면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현장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4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현장을 그 변화시킨 후에 이 2급 감염병으로서 대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급 감염병일 때는 여러 가지 지원, 보상 같은 것들이 따라갔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격리가 없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은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격리가 없어지게 되면 우려스러운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지 바이러스 배출이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격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배출을 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유행이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격리 기간이라는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장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지려면 또 고위험군 관리와 감염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텐데요.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와 치료비 부담 지원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상 회복이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일단 지금 4차 백신 접종을 시작을 다시 했는데요.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4차 접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들이 감염이 됐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좀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또 그 고위험군의 치료 권고 사항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작년 11월에도 시도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도 그 조금 빠른 시기에 그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한다라는 지적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었고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유행 조절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나빠져서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갔는데요. 지금도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상황도 그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이제 중단했을 때 이 유행의 추이를 정말 면밀하게 보고 이게 유행이 다시 커지거나 아니면 감소 상태가 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빠르게 이 거리두기와 관련된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갖고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2번 접종을 한 사람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나흘가량 짧다는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접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2차 접종까지 한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지 않고 2차 접종이 그냥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오미크론 감염 이후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확률도 낮추고 입원율도 낮추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심해서 고생하는 기간도 네.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특히 고위험군일수록 권고를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중증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